오늘 포독 165년 11월 24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천도교의 사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상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타날 시민 권력, 즉 현재까지는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천도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좋습니다. 네? 제목부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세상을 깨어날 준비를 마쳤다. 누군가를 기다렸을 뿐이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100년 철학의 명작 리우 채용. 이 광고를 제가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엔에 포인트를 맞추셨을 것 같은데 화면 영상이 돌아가니까 저는 이 영상의 나레이션에 저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체험엔, 요즘에 체험엔 광고도 안 해요. 옛날에 체험엔 초창기 한 광고인데 저는 이 광고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 카피를 만드는 사람은 천재구나. 네.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카피인지 너무너무 저의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저는 포인트가 밀려왔느냐, 감동이 밀려왔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감동이 솟구쳐가지고. 이 카피를 만든 사람은 아마 자동차의 역사의 시작이 100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만들었을 텐데 저는 다른 걸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논술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보니까 철학사에 많이 꽂혀 있었었는데 그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 사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사상. 그리고 그게 꼭 100년이 지나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 이 그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뭡니까? 잔다르크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대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100여 년 전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철학 누구냐? 많이 본 분이죠? 라고 했는데 처음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는 얘기했는데 처음 본 분도 누구지? 모르겠네. 뭐 화살 쏘던 걔인가? 막 이런. 예, 데카르트입니다. 예. 데카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오, 우리 김채옥 동동님한테 박수. 뭐 한 게 없는데 말만 했는데 박수를 받는 이런 행복한 우리 동두천 교구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우리 김채옥 동동님이 얘기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바로 이 책에서
1637년에 방법 서설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 내용의 철학책이죠, 당연히.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근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100년 뒤에 왜 이게 프랑스 혁명이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 철학이 100년 뒤에 왕정 시대를 무너뜨리고 부르주아 혁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철학적 근거, 사상적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의 철학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성주의 철학,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따 들으시면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따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100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기존의 세계관에 반대되는 이론이었어요. 그때의 세계관은 어떤 거였냐면은 인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 인간도 맨 위가 있고 아래 신 같은 위치가 있고 그 아래 인간 같은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제받는 계급이 있고 구제받지 못하는 계급이 있는 이러한 계급주의 사상이 봉건주의 사상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중세는. 바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그것도 철학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신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는 이러한 구조의 철학을 허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급주의는 정당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철학 때문에. 근데 이게 뿌리채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데카르트 때문에. 그 전까지 있었던 내용에서. 뭐냐면 영주도 생각해. 그러니까 걔가 인간이야. 나는. 그럼 생각 안 하고 있나? 나도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야? 똑같네. 그러면 영주하고 나하고 다이다이네? 쌤쌤이야? 똑같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나 농노인 나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왜 쟤한테 그렇게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쟤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고 결혼하는 여자를 먼저 걔한테 상납했다가 그 다음날 내 부인으로 맞아야 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채찍을 맞아야 되고 세금을 내라고 해서 등짝에 채찍이 남는 이런 세상은 왜 허용되는가? 같은 인간인데 다이다인데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걸 처음으로 깨우친 게 인간이다. 너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똑같다. 다이다이 인간이니까 여기서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농노들이 성벽을 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나 자유를 똑같은데 내가 네 밑에 뭐하러 있어? 사실은 이 뒤에는 자본가들이 있었어. 부르주아들이. 자본가들은 공장을 계속 키워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전부 성 안에 있는 거야. 그 값싼 노동력이. 그거를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철학적 근거가 필요했고 그 철학적 근거가 바로 야 걔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인데 뭐하러 거기 갇혀서 거기 노예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평등주의가 사고가 싹트기 시작하게 된 철학이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영역도 무너지고 그래서 영주의 영역도 무너지고 성의 담이 무너지면서 담을 타고 넘는 자유인이 발생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아? 공장에 가서 뭘로 먹고 살아? 내 노동을 팔아.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자라는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형성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놓으니까 우리 인간은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인간은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쵸.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소수자 이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어떤 소수라 하더라도 저는 행복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수자. 네. 이번에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지금 막 받아들이면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고 난리치고 목사들 뭐 목숨 걸고 칼로 하겠다 그러고 한 명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액션만 취하고 막 그러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하늘에서 이 인간으로서 올 때 행복하라고 보내는 거지 불행하라고 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천부 인간 하늘에서부터 준 권리다.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세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그러면 이 이성주의 철학은 재밌게도 하나는 개인주의, 하나는 자유주의라는 두 기둥으로 발전을 해요. 굳건하게 자리 잡습니다. 개인주의는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요. 자본주의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허용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곳으로 방향이 잡혀요. 왜? 부르주아가 주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가 거기에 같이 합류했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합류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힘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부르주아에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자유주의 또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 잡은 자유주의는 정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회를 굉장히 불완전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낸 철학이 바로 아까 데카르트 철학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데카르트 철학은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사상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평등주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지나서 정리해보니 불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철학이었던 거예요. 왜냐? 왜? 이거 지금 자본주의 좋고 의회민주주의 괜찮은 거 아니야? 사유재산이 허용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죠? 또다시 계급이 발생했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거는 정리하고. 자, 의회민주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달 국서부터 했던 화백제도 만장일치제로 했다 그러면은 완전하죠. 근데 지금 의회민주주의는 어때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결국 0.7%로 졌는데 지금 어떤 소리도 못 내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 표였는데 맞잖아요. 허용이 안 되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러한 절름발이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역시 데카르트의 철학이었어요. 재밌게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한계를 갖게 했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내면서 절름발이 사회가 되게 한 것이 데카르트의 이성 철학이었던 거예요. 왜 이것은 반쪽 철학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내야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주의 철학 때문입니다. 아까 이성주의 철학이 뭐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 이분법과 대립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왜? 완전하지. 나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육체는 어디 있냐고.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육체는 없고 이성이 있는 것만 주장을 하니까 반쪽 이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 네,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서양의 철학이고 그 서양의 세계관이고 서양 중심으로 운영된 이 지구의 지금 한계점인 거예요.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의해서 전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또 뭐가 된 겁니까? 정치 권력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민 권력이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올해 얼마 전에 저희는 순 대신사 출세 200주년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천도교는 몇 년이 된 겁니까? 65년. 200년이 된 거죠. 그렇죠?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65년인 거고, 그렇죠? 우리 포도 얘기하듯이, 그렇죠? 165년인 거고, 오신 것까지 다 합치면 200년이다. 그럼 200년으로 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철학을 보내려고 한 인물을 세상에 보내신 거니까. 그게 200년. 그렇잖아요? 200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철학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분이 안 왔으면 이게 시작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미 200년에 우리는 와 있는 거죠. 200년이면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시천주, 양천주, 인내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제법 이제 좀 기동량, 이동량으로 좀 양천주 나오고 인내천 나오고 요 정도면 이제 열심히 하시네요. 종합대학원 열심히 종합대학원 다니시. 갔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양천주는 좀 낯선데. 요게 최시영 그렇지. 해월 해월 최시영 그 이론입니다. 해월 네. 시천주는 최재우, 양천주는 최시영, 인내천은 손병희 이렇습니다. 맞아요. 배운 티가 좀 나나요? 아니 같이 다니시는 분인데 선배님 아니셨어요? 아유, 못 배웠나 보다. 자, 이게 뭡니까? 하느님을 모신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할 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시겠다. 당신을 하느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전부 당신을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라는 평등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공경주의? 그렇지. 뭐,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평등을 넘어서. 자, 하느님, 당신을 온전한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합체된, 그쵸? 완전체죠. 우리 인간은 완전체다. 즉, 내유실령 외유기하를 하는 완전체다. 하나에서 모든 게 나타났다. 라는 얘기잖아요. 즉, 아까 뭐와 차이가 있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빠진 게 뭐가 있었다고? 정신. 육체가 없었다고. 몸. 자, 그 몸이 없었다고. 그렇죠? 여기 우리는 육체가 없 육체와 정신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완전체로서의 하늘. 제가 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두 분이 당연히 맞나요? 맞습니다. 아, 예. 갑자기 할렐루야 나오죠. 혼나 그러면. 저기 서준님한테 혼납니다. KBS에 출연해가지고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MBC 문화방송인데. 자, 즉 우리는 시천주, 양천주, 인내천을 통해서 당신을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모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하느님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나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 자, 평등 세상이자 아까 제가 뭐 공경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모시고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내 창고가 가득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돼? 완전한 하느님이 있는 곳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처럼 육체를 떠나서 이성만 갖고 있으니까 하늘 창고, 이분법으로 하늘 창고 있고 여기
현실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이 여기 있으니까 하느님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그쵸? 그래서 세상을 아까 노래한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거에 저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노래를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지상 천국을 그저 꿈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는 하늘 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내 지상 천국을 꿈꾸고 하느님이 온전하게 온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 했던 거죠, 그렇죠? 네. 200년이나 되니까. 네. 그래서 1894년에 동학혁명을 우리는 일으켰고, 네. 그 다음에 3.1운동. 네,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그게 사상 때문에. 네, 쪽수가 많건 아니면은 쪽수가 적건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동독들, 그 당시에 많은 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없었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천도교의 이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을 통했는데 가지고 했는데도 조금도 대한민국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이게 서울역의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저분들을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그리고 또 큰 건물 같은 데는 이 사람들 들어온다고 다 문 잠그잖아. 네? 관공서 문 다 잠그고. 지하철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네? 이거 누군지 아세요? 대한항공, 땅콩해양. 네. 얼굴을 보여줘야지 그럼. 보기 싫어서 내가 고개 숙인 걸로. 아니 눈을 희집어 떠갖고 무서워 죽겠더라고 다른 사진들은. 에? 아니 이게 말이냐고요. 지네가 대한항공 주인이면 주인 주주면 주준 거지. 그런 게 말이냐고. 이거 이런 일이 무슨 문제입니까?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자기 애를 야단쳤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따졌대잖아. 몇 평 사세요? 지네 집은 100평인데 너가 하인 같은 한 30평이면 하인인 거지. 아니 이 어린애가 그런 계급주의에서 이게 이런 게 말이야 이게 그쵸? 이거 이건 부모가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의 병폐잖아 이런 게. 직원들한테 막 던지고 야 저기 비행기 다시 돌리라 그러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잘 아시죠? 지금 저는 아주 요즘에 불안해 죽겠어요. 안에서는 뭐 9월달에 이번에 9월이면은 통일된 데들이 천공 어디 간 거예요? 이번에 나이 쳤는데 올 가을에 통일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어요. 예. 근데 어디 갔어? 아직 가을이 안 됐습니다. 올가을. 아니 천공이 얘기하는 가을은 2025년이 또 계속 누구야? 저는 누구야 이쪽에? 최재형 목사요. 디올백. 디올백의 이 사람이 근데 저 목사님은 북한을 자유자재로 왕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통 정보를 갖고서 대응하는 사람이고 천공은 마음대로 떠들고 돈 잘 낼 수 있도록 거짓말 잘하고 이런. 저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도 거기에서 북한의 세터민이라고 내려와가지고서 이거 저기 휴전선 그 근처에서 자꾸 뭐 삐라 뿌린다는 둥 자꾸 아니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똥내 한 거 보내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하러 거기서 보내겠냐고. 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저희 집 있는 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연천, 포천, 여기 김포 여기 이거 다 불안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의정부는 뭐 그렇게 또 자유로워? 나도 불안해 죽겠어요. 전쟁 나게 생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제 뒤에서 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꾸 들고요. 저거 미수령 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다가 또 용병 우리 보냈잖아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용병 먼저 보냈어. 네? 이러한 환경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그렇죠? 왜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가? 조금만 자기네들이
여론에서 밀리고 그 위험하다고 싶으면 자꾸 전쟁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자꾸 전쟁으로 우리가 어제 전쟁 이렇게 해서 이기고 싶냐고.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고 싶지. 그죠? 이기는 게 무슨 상관이야? 평화가 네? 되는 거지. 다 망해가지고. 다 망해갖고 뭐 할 거야 그게? 맞아요. 예. 저는 전쟁은 무조건 안 돼. 착한 전쟁은 없어 세상에. 없어요. 맞죠? 없어요. 예. 오늘 강의 좀 제가 합니다. 설교 좀. 아무도 안 주시고 이게 제대로인데. 네. 우리 혁명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런 과정을 다 통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00년이라는 시간이 누적이 돼 왔어요.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돼? 명품 대한민국, 명품 지구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누구한테 질문 지어졌을까? 바로 우리 천도교 교인들한테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데카르트의 결론발이 이성주의 철학 정도는 발바닥 떼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야. 네? 하느님 사상이니까. 이거는 완전체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완벽한. 네. 통합의 철학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네. 완전체 철학이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야. 인내천의 사상은. 자,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변했잖아. 옛날처럼, 그죠? 동학 내지는 3.1운동 때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했다간 또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공격당할 요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보다도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있다고. 저는 학생운동을 80년대 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은 분열이에요. 완벽하게 분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사상이 이 벌어진 틈을 메꿔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행해지겠다. 그 메꾸는 힘은 뭐다? 천도교의 사상이다. 라는 거죠. 현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옛날처럼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대나무를 들고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뭘 들어야지 이겨? 촛불을 들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그걸 들어야 이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뭐구나를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늘 우리는 촛불을 들어. 근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드냐고 자꾸. 추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손실이니까. 예. 아 진짜. 그때도 엄청 추웠어요 진짜로. 아유.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에 거기 갔다가 거기 저기 광장시장 가갖고 소리 한번 하고 오고 그렇게 아유. 우리 안사람이랑 그런 추억도 있어. 아니죠. 박근혜 때. 박근혜 때. 그리고 갔다가 오면서 버스가 안 다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버스가 안 다녀. 그래서 당김에 그냥 저 광장시장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옛날 대학 시절 생각하고 그냥 하고서 딱 우리 한 사람 그죠? 예, 딱 한번 추억이 딱 있는 거죠. 근데 왜 늘 그렇게 우리 촛불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21세기 지상천국, 우리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21세기 지상천국을 만들려면 왜 매일 우리들은 촛불을 들었냐 그러면은 정치 권력한테 이렇게 촛불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서 꿈을 꾸고 그걸 만들어서 넘겨주면 꼭 그 모든 성과물은 정치 권력이 가져갔어요. 맞아. 그리고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엉뚱한 거야. 문재인 나오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 네? 하고. 아니 우리가 세월호니 뭐니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거치는 게 없잖아. 더 나빠졌어. 더 나빠졌어. 권력을 뺏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 권력으로 해서만 계속 놀게 하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넘어선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 교수까지 하다 보니까 시민 권력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권력이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세상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그런 세상이 있어? 그렇게 좋은 세상이 네 있습니다. 북유럽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북유럽은 여기까지 갔어요. 핀란드. 그래서 거기서는요,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등학생이에요. 시민 권력이 이미 자리 잡아가지고 복지사회가 돼버리니까 다들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세상에 만족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생. 얘네들이 데모하고 그래. 그 초등학생이 제일 무섭대. 북유럽은 데모 걔네가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북유럽은 어떻게 시민 권력을 만들어내고 정치 권력을 넘어섰느냐? 그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그 소리 없는 혁명을 일으켜내야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제시하는 건데, 우리는 시민 권력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이런 거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촛불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가게 가서 일해야 되잖아, 우리.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 꾼들이 있잖아. 걔네들한테 넘어가면 걔네들의 성과가 돼버리는 거야, 맨날. 맞아. 우리들이 굳건하게 그 결과를 계속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자, 시민 권력이 등장해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장시킬 것이냐. 그럼 이들이 등장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먼저 하나의 통합적인 사상이 필요한데, 그 통합적인 사상은 늘 얘기하지만 시민 권력으로 등장한 올바른 이데올로기는 통합의 철학인 우리의 인내천 사상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을 등장시키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데, 그거는 가로쓰기 경전 낭독회를 만들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좋아요. 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발돼서, 저는 줌이 나타났을 때 공기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줌. 아, 줌. 네. 낭독회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핸드폰 열어놓으면 줌을 할 수 있고, 그쵸? 네? 그러네요. 전국에 어디서든지 다 참여할 수 있죠. 네네네. 그죠? 그래서 낭독회 조금씩 줄 읽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거기에 이번에 행복하게 가로쓰기 경전이 나왔습니다. 쉽게 쓴 내용이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같이 하면 좋죠. 네. 그리고 이런 것은 동두천 교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구들도 같이 할 수 있다. 맞아요. 짧은 시간 좀 맞춰서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에 내 주변 좋으니까 내 주변 사람도 한 명씩 들어온다면 그들도 또한 예비군이 되는 거죠. 우리 천도교 예비군이, 그렇죠? 네. 우리에게 좋은 기능과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3명 이상만 모이면, 이게 북유럽에서 한 거예요. 시민 권력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3명만 이상만 모이면 독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와. 북유럽은. 그러니까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넘어서니까, 야, 너희들은 명예직으로 해.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서 의회 가는 거, 특혜를. 우리나라는 자기 밑에 보좌관 8명씩 데리고 다니고, 그렇지, 월급 1,000만 원, 몇 천만 원이고 말이니까 이런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죠? 이러한 문제들이 다 고쳐질 수 있는 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공부하는데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잖아. 그 방향성은 바로 경전이다. 네, 그렇죠.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천도교의 통합 철학이다. 철학이다. 인내천이다. 네가 하늘입니다. 내가 하늘입니다. 서로 공경하자. 맞습니다. 싸움을 피하자가 아니라, 정확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 해서, 저는 이 평등사상과 하느님 사상을 읽고 이야기하는 바로 가로쓰기 경전 낭독회를 전국적으로 각 교구들한테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 우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이제 데카르트의 이성 철학을 넘어선 200년의 철학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초가 시작될 것이다. 그게 동두천 교구에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얘기로 오늘 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